5명의 딸에게 상속된 재산을 비교해봤다. 당시 노비는 재산 목록 1호, 이 시부인은 자신의 소유인 150여 명의 노비를 5명의 딸에게 약 30명씩 나눠주었다. 균등 분배였다. 분재기의 끝부분에 역시 이 시부인의 사인이 있다. 재산의 주인으로서 이 상속을 최종적으로 허락한다는 확인의 표시다. 여자들이 자기가 씹을 때 갖고 온 재산은요, 계속 자기 소유로 갖고 있어요. 재산을 사고 팔고 할 때 여자들의 수결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자들이 직접 자기 재산권을 행사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령 할머니가 새로 손주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얘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특별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눠준다. 이런 문서들 볼 수 있거든요. 재산권이 침해받을 경우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소송도 서슴지 않았다. 이숙번에 처 정씨는 이전에 사위 강순덕에게 상속해준 자신의 재산을 되찾고자 했으나 사위가 말을 듣지 않자 의정부에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소송건을 의논한 결과 조정의 대신들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장모 정씨의 재산은 정씨의 처분에 따른다. 장모의 명을 따르지 않은 강순덕은 장 80대에 처한다. 조선시대에는 아들과 딸이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았고 이 재산 관리도 남녀가 각각 따로 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송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조선시대 여성은 경제력이 있었고 그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시는 이 외할머니인 이 시부인이 세상을 떠난 그 이듬해 손자인 율곡이 지은 시입니다. 어버이 못 모신 슬픔을 안고 오직 한 분 할머님을 받들었기로 자나깨나 가슴속에 계시옵더니 이제 마저 또 나를 버리옵니까? 외할머니를 생각하는 이 손자의 극진한 마음이 잘 담겨 있는데 실제 율곡은 이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외할머니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멀리 벼슬을 떠나게 되자 외할머니의 제사를 받들기 위해 벼슬에서 물러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외손자가 할머니의 제사를 받든다. 이 율곡이 외할머니의 제사를 모시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율곡과 이씨 부인만의 독특한 사례일까요? 여섯 살에 강릉 외가를 떠난 율곡은 현재의 인사동 자리에 있던 서울 집으로 옮겨왔다. 지금은 집터를 알리는 비석만 서 있을 뿐 옛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수진방집으로 알려진 율곡의 서울집은 무척 규모가 컸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집을 율곡은 외할머니에게서 받았다. 외할머니에게 받은 재산은 서울집뿐만이 아니다. 이 문서는 토지를 사고 팔 때 만드는 토지 양여서다. 이종 동생 권척윤에게 땅을 판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문서는 율곡이 직접 친필로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율곡은 이 땅 역시 외할머니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외할머니 이씨 부인은 왜 외손자에게 집과 땅을 주었을까? 그 해답은
이시부인의 분재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시부인은 봉사, 즉 제사를 받드는 명목으로 외손자인 율곡에게 서울 수진방 집과 땅을 주었던 것이다. 또한 배묘, 즉 묘를 돌보는 명목으로도 재산을 물려줬는데 이시부인은 외손자 권척윤에게 강릉 북평의 기와집 한 채를 주었다. 강릉 북평의 기와집이 지금은 오죽헌이다. 집 주변의 대나무를 본 권척윤은 자신의 호를 오죽헌이라 했다. 집의 이름이 오죽헌이 된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아들이 없었던 이시부인은 굳이 양자를 드리지 않고 제사와 배묘를 모두 외손자에게 맡긴 것이다. 그 양자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게를 개성하고 하나는 제사거든요. 근데 제사를 아들이 없으면 딸이 지낼 수 있고 외손이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 양자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조선 전기, 중기까지는요. 취재팀은 조선시대의 제사에 관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충남 공주 남산영당을 찾았다. 이곳은 인조시대의 좌의정을 지낸 남이웅의 영정을 모신 곳으로 영당엔 아주 오래된 유물이 전해오고 있다. 유물은 남이웅의 부인인 남평 조씨가 모두 5년에 걸쳐 쓴 숭정 병자일기. 인조시대에 이것은 조선시대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병자호란 때 이제 이 할아버지께서 중국 심양으로 가 계시는 동안에 이제 피란다리를 하시면서 쓰신 일기라고 합니다. 조 씨는 하루하루의 일과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일기 중에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어머님의 제사였는데 친정 식구가 우려하였으나 비 때문에 못 오시는가 싶다. 외손자라도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니 가슴 아프게 그지없다. 당시 조 씨는 친정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그 이듬해 같은 날의 기록을 찾아봤다. 그 이듬해에도 조 씨는 친정어머니의 제사를 지냈고 그 제사인 사위 남이웅도 참여했다. 몇 해에 걸쳐 딸이 친정어머니의 제사를 맡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장남이 제사를 독점해서 지내고 형제간끼리 이렇게 제사를 돌아가면서 지내지는 않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풍속인데 이 기록에 나타난 바를 보면은 장남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형제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똑같은 제사를 해마다 장소를 바꾸어서 지내는 것이 확인되는 대목들이